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고 행정학을 또 처음 공부하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나아요.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보다 사실은 이제 화가가 그림 그릴 때 하얀 도화지가 제일 좋죠. 그려놓은 그림 다시 그리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도 제가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시면 행정학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한데 2000년 넘어가면서 행정학이 어려워지면서 인터넷에서 그런 말이 있었대요. 행정학은 필시 악마가 만든 학문일 것이다. 너무 어려워서 네,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네. 자,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면 좀 더 쉽게 또 적은 시간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첫째 시간이니까 혹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좀 OT를 좀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T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잘못 알려져 있죠. 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서도 위태하지 않다. 그렇죠? 예, 국어의 사시니까. 예. 두 번째는요 그 출제 유형 분석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자가 출제하는 그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알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객관식 수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객관식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관식 공부하듯이 공부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꼭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사나 영어가 인증이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과목마다 특성이 좀 있어요. 특성이 있어서 일단 국어, 한국사, 영어는 좀 익숙하죠. 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왜 익숙해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 과정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익숙합니다. 그죠? 네네.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게 인증이기 때문에 이걸 인증을 못 받으신 분은 시험을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어인데 아시다시피 이 이제 한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자기는 역사 너무 좋아한다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역사 드라마만 보고 소설도 역사 소설만 읽는다. 근데 수험으로서의 한국사는 어때요? 전혀 상관없죠. 역사 좋아하는 거 관계없이. 예.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학생이 시험 끝났는데 그런 글을 올렸어요. 영어 80점, 국어 60점. 나 한국 사람 맞나? 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국어 만만치 않죠? 그리고 한간에 행주학이 양이 많다고 되게 알려져 있는데요. 국어가 양이 정말 많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뭐 국어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어. 그리고 뭐 아침형 인간인지 올빼미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 국어를 많이 배정하세요. 예, 국어에서 당락이 결정이 돼요. 군번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공무원 시험은 영어에서 되게 판가름이 나는데 우리 시험은 되게 이제 국어에서 판가름이 많이 나죠. 예.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행정법은 익숙하지는 않죠. 생소하죠. 예. 근데 이게 법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학문 분야를 고르라 그러면 법학하고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논리를 익혀가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생소한데 거기다 논리적이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과목이.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행정학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이거 말고도요. 뭐 역사, 철학, 뭐 심지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 엔트로피는 물리학, 그것도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하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상당히 난삽합니다. 말이 좋아 이제 종합응용과학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짬뽕 학문이죠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행정학에는 행정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다 얘기를 할 거고요. 자, 행정학의 전체 구성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예, 기초이론부터 지방행정까지 수험서들은 대개 7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초이론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초이론이죠. 법학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총론이고요. 보통 이제 법학에서 총론에 반대말을 강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강론. 예. 그러니까 총론은 나머지 강론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분야를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어느 학문 분야가 됐든 총론 파트가 어려워요. 강론 파트보다는 원래는. 예. 그래서 대략 100분율로 치면은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문제예요? 25문제. 일반 공부는 20문제고 우리 25문제인데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종합응용과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1편 기초이론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가 많이 나와요. 뭐 시장 실패라든지 아시다시피 정부 실패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론도 비슷합니다. 비율은. 그래서 한 4-5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그 정책론이다 보니까 뭐 엘리트론, 다원주론 해가지고 정치학 파트가 많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조직론 분야가 뭐 여기도 한 4-5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까 행정의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셔도 되는데요. 혹시 경영학의 3대 영역이 뭔지 아세요? 경영학 전공자 혹시 있으세요? 경영학의 3대 영역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라고 그래요. 그럼 행정학의 3대 영역은 뭘까요?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이죠. 네. 혹시 커피 믹스 좋아하세요? 커피 믹스. 그거 좋아하면 저처럼 돼요. 큰일 납니다. 많이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행정학은요. 경영학에다가 그 현실적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의 조직관리 플러스 정보조직법, 책임운영과 설치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사관리 플러스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재무관리 플러스 국가재정법 이런 식으로 이게 말 그대로 종합응용과학이니까 적당하게 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치 커피 믹스처럼 커피, 프림, 설탕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이게 종합응용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이제 경영학적 마인드가 좀 많이 들어가요. 세 파트가. 그래서 조직론, 인사행정, 이게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거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25문제 중에서 그 뒷부분으로 가면 행정은 법학은 아닌데 법을 많이 물어봐요. 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물어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제가 기회 되면 그 법령 특강을 따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은 원고는 다 있고 늘 하는 강의인데 하여튼 나중에 조금 커리큘럼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항수가 적은 부분이 6편 행정환류론인데 뭐 한두 문항 정도. 여기는 보통 문제가 나오면 뭐 옴부즈만, 내부외부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지방행정 부분도 이제 법령이 많죠 사실은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법령이 많아서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뭐 재무행정이 한 20문제 나온다. 25문제 중에서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뒷심을 발휘해 달라는 거예요. 뒷심을.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행정학 강사들의 습성이요 요거 끝나는데 절반 가까이 걸려요. 아니 그렇게 끝나요. 실제로 절반 가까이가 들거든요. 1편 끝내는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문항수로 치면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문항 중에서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5문항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돼?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되게 오밀조밀해요.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진도가 되게 오래 걸린다고. 이해돼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만만치 않게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뒷심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 영역이고 암기 영역이 있어요. 뭐 완전히 이해, 완전히 암기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이해돼요? 그럼 총론 쪽은 이해 영역이 강해요, 암기 영역이 강해요. 이해 성격이 강한 거예요. 총론으로 가면 강론은 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 번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강론은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나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봐야지 그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밖에.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떨어지려고 오신 분은 없겠죠. 네네. 그래서 실패학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공자님 말씀에 3인 지행이면 필류사다. 앞에 3명이 지나가면 반드시 스승이 1명 있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나는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거 이해됐죠? 네. 그래서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담배임사공사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담배 판매량이 급감을 합니다. 왜요? 그렇죠. 새해 되면 금연하고, 그다음에 금주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다가 정확히 1월 15일 정도 되잖아요. 담배 소비가 원래대로 회복돼요. 그대로. 예. 그래서 담배임사공사는 걱정 안 해요. 1월달 돼서 이렇게 판매 준다고 해서 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요. 예. 실천 안 하는 거죠. 아무 소용 없죠. 예.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자랑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부는요. 남 안 할 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 내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세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카페에서 많이 하셨나 본데 지금? 그래요. 자,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학은 되는데 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배우긴 열심히 배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습이 결과적으로. 우리 집에도 그런 애들 한 둘이 있거든요.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공부했대요. 그래서 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학원 갔다 왔대요. 수업 들었대요. 그 집에 와서 안 해요. 그냥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원에 간 거를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업 들은 거를. 그래서 강의는 들어야 되겠지만 강의만 들어서는 안 돼요. 너무 멋있나요 말이? 다시 강의는 들어야 되지만 합격하려면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네. 복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습. 아시겠죠? 수업만 들어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에빙아웃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건데요.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 안 푸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문제를 꼭 풀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야지 출제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패턴을 바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뭐예요? 이종격투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학원이 있거든요. 뭐 리킹 뭐 이런 거 아무리 배워야 소용 없어요. 개싸움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부딪혀서 분위기 안 좋은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수험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학원 강사들도 그냥 문제집만 내놓고 문제집만 잘 풀어도 돼요.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럼 생각해 봐봐요. 국가에서 주관하는 가장 쉬운 시험이 뭘 것 같아요? 국가에서 주관하는 가장 쉬운 시험. 운전면허? 필기시험이에요, 필기시험. 기능시험 어려워요. 기능시험 어려워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 잘 떨어지는 거 아세요? 필기시험에?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시험 보니까 가서 공부하러 간단 말이에요. 전날. 예.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친구 뭐라 그래요? 어디 가냐? 나 내일 시험 봐. 무슨 시험?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 그럼 벌써 친구의 표정이 좀 달라지죠. 일단 개무시하는 표정으로 들어가요. 야, 그걸 무슨 전날 공부를 해? 그 무용담처럼. 야, 나는 전날 술 실컷 먹고 시험 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 잠깐 봤는데 만점 맞았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요. 남 얘기는 되게 쉽게 하죠. 예,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전날 술 먹고 다음날 시험 보러 가면서 버스에서 잠깐 봤는데 만점 맞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알겠어요? 예. 분이 왜 이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 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용담처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 며칠 공부했는데? 저는? 안 좋은데? 나 며칠 공부했는데? 나 기억으로 며칠 공부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난 진짜 해봤어요. 이렇게 문제만 풀어봤더니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앞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 운전면허 학원 그 책 있잖아요. 왜 운전면허. 그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쭉 보니까 잘 풀리더라고, 그 다음에. 괜히 문제 풀기 시작한 거야. 그 앞에 먼저 살짝 보고 봤으면 빨리 풀리는 거를 친구들이 문제만 풀면 된다 그래서 풀어봤더니 난 다 틀리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가치관에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쭉 봤더니 보고 나니까 다 풀리더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만 풀어서는 안 돼요, 또. 예, 문제만 풀어서는 반대로 또. 예,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남만큼 해서는 안 된다. 불가불급이라고 하죠. 예, 남만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예, 미치지 않으면 학교에 미치지 못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모두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제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대들면 안 되죠. 진짜로. A형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이 꼼꼼쟁이들. 나 A형이거든요. 나 트리플 A형이에요, 트리플 A형. 트리플 A형. 또는 이제 소문자 A형이라고, 아주, 소심쟁이의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나 아주 전형적 A형이에요. 고민도 많고, 소심하고, 뭐, 재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래요. 되게 많이 재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해요, 잘. 실수 안 하는데 성공도 못 해요, 이런 사람들, A형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A형들은 이 한 번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한 번 완벽하게 한다는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시간이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데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완벽하게 이해해서 한 번 한다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두세 번. 이해되세요? 예, 그렇다고 무한대로 들리는 건 좋지 않고 제 생각에는 기본이론 강의는 최소한 3회독인데 3회독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벌써 한 번 들었죠. 네. 그다음에 복습할 거죠. 동영상 한 번 더 듣죠. 그럼 3회독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3회독. 알겠죠? 예, 뭐 공부를 이렇게 막 독서실에 막 독서 받침대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색깔들이 펜 놓고 막 자를 쭉쭉 거의 이게 공부가 아니라 슬쩍슬쩍 보는 거 있죠. 이게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잘 나왔던데 저기에 그 학원에서 나눠주는 거. 예. 그래서 뭐 수업 끝나고 화장실 그 10분 사이에 빨리 갔다 와서 한번 보고 쭉쭉쭉 큰 글자. 예. 그리고 그날 또 보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일주일에 몰아서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3회독이 가능해요, 사실은. 예, 그 정도. 예. 자,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그 문제를 보면은요, 문제가 딱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주변에 그 떨어진 사람이 나 10문제 차로 떨어졌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해 보면서 한두 문제로 떨어졌다. 이해돼?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10문제, 20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봐봐요. 왜 한두 문제 차이로 낙방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시험장에 가보시면요. 그 군번은 조금 덜한데 공무원은요. 한 30%? 그리고 일반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심지어 반 정도 안 와요.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다고 아예. 접수만 해놓고 오질 않아요, 시험을. 시험 보러 오질 않는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아는 거예요. 자기는 붙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괜히 주말에 가서 시간 버리고 그러더니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은 대개는 한두 문제 차로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초중고를 다니면서 또 대학을 다니면서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예습을 주로 하라 그래요? 복습을 주로 하라 그래요? 복습하라 그러죠?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초중고 다닐 때? 못 들어봤죠? 왜 복습이 중요한지를. 이 명품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인정하나 본데 그래요. 이제 명품 강의의 특징은 이유를 다 설명을 해줘요. 다시 한번 초중고를 다니면서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고 누차례 선생님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 그대로 망각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고 10분이 지났을 때 망각이 시작이 돼서 하루만 지나도 70% 이상이 망각이 돼요. 충격적이죠? 네. 한 달 지나면 80% 이상을 망각해요. 공부한 것 중에. 뭐 하지 말아야지 뭐. 별로. 하지 않는 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복습을 하지 않을 거면 공부하지 말아라. 복습 안 할 거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학은 되는데 습이 안 돼. 우리 집에 두 명 있다고 그런 애들이 아시겠어요? 학원비만 엄청 내요 지금 아주. 예. 이 새끼들. 그리고 지 돈 아까워하는데 내 돈 안 아까워해요 이것들이. 그리고 내가 참고로 아들만 둘인데 목메달감이라고 알아요? 딸 금메달, 딸 아들 은메달, 아들 딸 동메달, 아들 목메달이라고. 네. 지 돈은 되게 아까워하는데 내 돈은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내 돈을 빼먹고 쓸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를 사도 지 돈 갖고는 안 사요. 뭐 먹을 걸 사도 꼭 내 돈 갖고 산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하여튼 그래서 학원비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비는 내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 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보니까 수업도 열심히 듣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학도 안 하는데 그 습도 안 하면서 학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효과적인 기억 방법은 사회주기복습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자마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쉬는 시간에 너무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첫째 시간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틀만 한번 읽어보고 그 요새 이제 그런 얘기 많죠. 그 거실 학습 효과 들어보셨어요?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특히 뭐 남자애들 지방에 집어넣으면요 공부 안 합니다. 99.9%는 다 딴짓해요. 아시죠 뭐 하는지 남자들은. 그거 봐 남자들은 뭐 따라고 그 나이 경험 안 했겠어요? 다 그 시간에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거실에 나와서 부모 있을 때 1시간 하는 게 방에서 5시간 6시간 하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는 학습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자문 있잖아요. 천자문 딱 외운다고 뭐 생각나요? 하늘, 천, 따지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발음해보고 소리내보고 졸지 않으려고 이렇게 흔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열람실에서 하늘, 천, 따지 그럼 옆에서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말할 수 없을 때는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하지 말고 절대로 말해보고 아니면 말할 수 없으면 써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써본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학습 방법을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떠들어보고 이게 우선이에요. 말해보고 정체행정 이원론, 정체행정 이론론 말해보고 말할 수 없으면 써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고 자 그래서 공부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오버나이트 하지 말고 그날 꼭 끝내세요. 그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교재를 슬쩍슬쩍 보세요. 슬쩍슬쩍.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시간 끝났어요. 그럼 아까 했던 거 큰 글씨 그 다음에 하루 했어요. 6시간을. 그러면 그거를 저녁에 한번 쓱 보는 거예요. 그냥 큰 글자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말해보고 써보고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건 학원에서 다 제공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원 커리큘럼 그대로 쫓아오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학원은 그걸 다 커리큘럼대로 가요. 그냥 정해진 대로.
알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일주일 후에, 예, 그다음에 한 달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저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거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기능 이렇게 예습시켜 주는 거,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해요. 예, 다 예, 시작하기 전에. 예. 자, 그래서 그 방법은 없어요. 딱 이겁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복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반복이. 예. 그래서 주기적인 사회복습 이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그 학원 홍보를 봤는데 그 학자 입장에서 공부해라. 왜 학자 입장에서 공부합니까? 미친 것도 아니고. 예. 그건 뭐 개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여러분들 봐봐요.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학자 될 거예요? 아니죠. 공무원 될 거죠. 공무원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 그죠? 예. 그러니까 학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자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행정하고 종합응용과학이라 그랬죠. 예.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건 넓어요, 좁아요? 무지 넓고 깊어요, 얕아요? 아주 얕아요. 얕어. 이해돼? 예. 그러니까 절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문제 내지도 않아요. 그렇게 문제 내지 않고. 예. 그래서 객관식에 맞춰서 이해돼요? 예. 중요도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 쭉 하면 돼요. 뭐 결국 공부하는 얘기죠. 뭐 이해됐죠? 예. 자, 그다음에 그 파레토의 법칙을 물어보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마 20대 80 법칙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은 같은 말인데 파레토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가 그러니까 뭘 발견하느냐면 이탈리아의 상위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나머지 80%가 20%를 소유하는 구조를 발견을 해요. 지금은 20대 80의 법칙이 아니라 10대 90의 법칙이라고 할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화된 거죠. 근데 이게 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험도 똑같아요. 완전히 시험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항상 시험의 구조는요. 80%의 빈출 문제, 늘 시험에 나오는 거, 늘 시험에 나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치러졌던 20일에 치러졌던 그 추가 채용 있잖아요. 그걸 복원을 했는데 복원했어요. 주는 줄 알았어요. 예, 하여튼 복원했어요. 예, 복원했는데 항상 똑같아요. 항상 20%는 좀 어렵고 80%는 되게 쉽고 이해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이상하게 이 머릿말을 안 읽어보더라고요. 머릿말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읽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면 저의 교육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왜 지금 필수, 심화, 범용으로 나눴는지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재 빼고는요 행정학 수험서들이 대개 상중하 또는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임의의 점을 잘라서. 예. 근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어떤 문제는요, 진짜 10년, 20년 만에 한 번도 안 나올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보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학에서 약자잖아요. 지금 강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걸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늘 나오는 거 있죠. 늘 나오는 걸 먼저 공부하고. 이해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어 단어 책에 보면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거 알아요, 혹시? 지금도 있어요? 우리 때도 그 유명한 책인데 우선순위 영단어.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면 그분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 수능에서 자주 빈출도가 높은 단어 있죠.를 순서대로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토지라고 해서 A부터 Z까지 다 외운다. 그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필수표는 늘 나오는 거 있죠. 예를 들면 MPF, 뭐 정책결정 이런 모형, 뭐 예를 들어 관료제, 뭐 역관주의 실적주의, 뭐 신축성 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늘 나오는 거를 빨리빨리 점령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실력을 이제 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으세요. 투트랙 전략이에요. 투트랙 전략. 그래서 잘 보세요. 자, 20대 80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군무원 행정학에서 100점 맞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 맞으면 좋겠지만 나는 100점을 목표로 한다. 또는 어떤 강사가 나는 100점 맞춰줄 수 있다.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가세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도 100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이해돼? 그럼 결국은 우리는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고민하는데요? 늦었어요, 이미. 예. 상대평가죠? 일정 등수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이거를 빨리 하시면 돼요, 빨리.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비전공자가 비전공을 전제하고요. 새로운 과목을 공부할 때 시행착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적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시행착오를 적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되게 비교적 빨리 배웠어요. 빨리.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인라인 탔으니까 그때는 인라인 타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롤러는 탔어도. 그래갖고 이제 좀 창피하니까 저녁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렇게 신고 집에서 저는 그 현관의 그 경사가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걸어 다닐 때는.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생각보다 경사가 심하더라고. 거기다가 이 높이가 있잖아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피하니까 몰래 저녁에 혼자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탈만 하더라고.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고 했기 때문에 탈만 해요. 이제 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너웍 있죠. 코너웍. 그러니까 저도 알거든요. 코너웍을 멋지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 넘어질 듯 이렇게 샥 하면서 이렇게 샥 이렇게 해야지 멋진 코너웍이 되는 걸 아는데 넘어지잖아요. 잘못하면. 창피하니까 넘어지면 우리는 이게 덩어리가 커서 데미지가 크거든. 그래서 지금도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면서 펭귄 코너웍이라고 알아요? 이렇게 막 샥 이렇게 멋지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지금도. 후회해요. 지금. 몇 번 넘어지더라도 그걸 배울 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비전공자 행정학 공부하는데 시행착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행착오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적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안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은 거를 자랑하지 말고 실패해서 굴복하지 않은 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면 좌절하죠. 근데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빈충 문제 빨리 끝내고 투트랙, 쉬마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수험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 봐봐요. 그럼 제 얘기대로 하면 자 20대 80이라 그랬죠. 쉬운 거 80%, 어려운 거 20%. 자 잘 보세요. 어떤 수험생이 얘를 맞췄어요. 실력이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맞추고 이것도 맞췄잖아. 그럼 실력이 있는 거지.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걸 맞췄는데 이걸 못 맞췄어. 자, 이거 맞췄는데 이거를 아예 못 맞추는 않지만 많이 틀렸어. 80%에서. 그러면 A가 당연히 실력이겠죠. B와 C 중에 누가 실력이 있을까? B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요? 찍어서 맞춘 거예요. 실력을 맞춘 게 아니라. 근데 수험생들은 이걸 맞춘 걸 되게 중시 여긴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컷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군무원 같은 경우는 컷만 넘어가면 이 점수가 별로 작용을 안 해요. 면접이 중요하거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그 요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거를 주의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80%에 늘 나오는 문제 있죠. 이걸 어떻게 빨리빨리 접근해서 내 거로 만드냐 이게 결국 실력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데이터가 모여서 인포메이션이 돼요.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모여서 날리지가 돼요. 이게 쌓이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무슨 말인지 유지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암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것만 알면 문제 풀 때요. 되게 찍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 돼요. 들으면.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문제 푸는 요령 있죠. 감. 이걸 기르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프로야구 선수가요.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정확히 보고 배팅을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프로야구 선수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현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죠? 적어도 몇 년 프로에 입단하기 전에 10년 이상은 10년 충분 10년 이상은 뭐 했을 거야? 야구 선수로 배팅을 엄청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는요 팀 훈련하죠. 팀 전체 훈련. 예. 진짜 독한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나가서 또 배팅 연습을 해요. 또 이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한다고요. 그래놓고 딱 와서 감으로 치는 거지 정확하게 보고 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시험장에 가서 사지 내용을 다 알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근데 그럴 경우는 드물어요. 예, 물론 80% 정도는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풀어요. 20%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감으로. 마치 야구 선수가 평소에 스윙 연습을 무지하게 하면 이해돼? 딱 보면 알아요, 구질을. 내가 좋아하는 구질이다. 딱 보면 건지면 스윗 스팟에 딱 맞으면 홈런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20% 문제는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이 딱 형성이 돼요. 좀 이따 보면 안다고 그거를. 좀 이따 보면 알겠어요? 그거 보여줄게요. 좀 이따가.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빈출 문제는 요 필수편 있잖아요. 네, 필수편하고 사실 이제 법령이 필수에 다 들어가 있긴 있어요. 들어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령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옹골차다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거고요. 네, 커리큘럼대로. 자, 그 다음에 심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출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묵지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